아마 약초 초보자분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실 것 같아요. 약초라는 게 진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저희의 견해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저와 다르실 수는 있지만 나와 다른 당신이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합니다. 농촌 탄천 현지인의 시골 힐링 버라이어티 현지인 임사장 구리구리너구리 구리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심산행을 요 근래 좀 많이 했어요, 그죠? 그치. 심산행을 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급격하게 많이 느셨고 아마 이제 산삼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약초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산을 타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얘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논의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참 다루기 힘든 게 산삼이에요. 왜냐면 삼선물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삼 하면 뭡니까? 약초의 으뜸이죠. 왕이죠. 최고죠. 알아주는 거죠, 정말. 산삼 하면 정말 귀하고 약초 중에 최상위층에 있는 약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정도로 산삼은 귀한 겁니다. 산삼의 종류는 뭐 천종, 지종, 인종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삼의 재배 방법부터 씨를 뿌리거나 인삼 뭐 묘종 그 새싹 삼을 갖다가 심어갖고 키우거나 정말 다뤄야 할 게 되게 많고 그 가치를 논하기에는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산삼입니다. 뇌두만 갖고 나이를 측정하는 것도 물론 대표적인 예지만 약통의 주름을 갖고도 측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20년이 넘은 삼인데 오행이야. 오행이라는 건 이파리 5개. 그거는 새끼삼. 새끼삼들이 나오는 요만큼 이제 줄기에 대가 하나 올라와서 이파리가 5개만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뇌두가 이만해. 15년에서 20년 넘은 거야. 최소한. 거기다가 너무 척박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몸통은 요만해요. 죽은 믹은 아예 없어요. 약통만 있어. 그런 삶도 있고 사실 어떤 게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산삼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더니 산삼은 선물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약초 밴드에 많이 가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형한테 산삼을 선물했어. 형 이거 내가 진짜 땀 흘려서 열심히 캔 거야. 산에 가서 나 형한테 형 드십시오 하고 선물을 했어. 형은 약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혹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삶이 과연 좋은 삶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어. 그럼 그러지. 내 누가 몇 개인가. 그런 생각도 안 해, 모르는 분들은. 야, 이 산삼을 선물 받았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 걸까? 그 값어치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약초 밴드에 올리고 주변에 자랑하고 해서 이 삶이 뭐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답변.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라면 한마디 하십니다. 삶을 주신 분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주셨으면 그냥 좋은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 값어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 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생각과 다 틀리거든. 사실 삶은 사진만으로는 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삶입니다. 정말 사진만으로 감정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초고수님들 고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 정확하진 않아요. 실물로 보면서 하나하나 이쑤시개로 뇌두의 연식 다 확인하고 약통의 나이테 다 확인하고 해가지고 감정을 매기는 게 삶인데 산삼이라는 게 정말 참 많이 서운한 거예요. 난 정말 좋아서 선물했고 정말 좋아하는 형이라서 선물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성을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렇지. 나는 좋아서 선물했지만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장래야. 맞아. 내가 하면 내가 준 건 내가 캔 건 좋은 삶이고 남이 캔 거 자랑을 하면은 이거 장래야. 맞아. 진짜. 정말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삶을 갖고 장난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삶을 팔거나 뭐 이렇게 삶을 갖다가 상품화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곡해가 많이 돼요. 준 사람이 마음을 갖고 줬으면 그 마음만 갖고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 그 약성도 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약초의 약성은 그 사람의 인성이다. 내가 믿고 먹어야 그 약성을 보는 거지 의심을 하고 이걸 이렇게 먹으면 될까 하고 그런 의심을 갖고 먹으면 그건 약성이 떨어져요. 물론 상술도 있을 것이고 속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산양삼을 갖다가 자연산이라고 해서 속여파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약초계에서는 좀 이제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삶이라는 거는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거고, 누구의 정답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자리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삶은. 게다가 삶 선물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뭐 삶을 캐지만 하나도 못 보는 날도 있고 몇 많이 캐는 날도 있고 근데 이거를 뭐 내가 캐야지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줄 수 있는 거지. 못 캐는데 줄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럼 나는 내가 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선물로 해줬는데 그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뭐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왜곡되는 게 많죠. 그리고 사실 그 장례삼, 그리고 야생삼, 자연삼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진짜 나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삶 자체가 나오는 게 뭐 꺾여 있다. 뭐 딸이라고 하는 거는 꽃. 열매, 먹고, 열매죠. 그게 더 길게 올라가면 잎사귀를 모았을 때 딸이 더 길게 올라가면 이건 장례다라는 어떤 그런 옛날의 속설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젠. 하나도 맞잖아.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가 약초 공부를 한 지는 10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진짜 연세 지긋하신 제 약초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약초를 이렇게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모임도 하고 다 하면서 보지만,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자기의 그 주관적인 게 되게 강하세요. 내 지식이 맞아. 그럼 상대방 지식도 맞아.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내 지식이 맞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얘기가 될까? 누가 봐도 20, 30년은 된 삶이야. 근데 누가 댓글을 남겨. 장내네? 그건 그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많이 있지. 뭐 밴드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해요. 근데 저는 약초 밴드를,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하나 있지만,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전에 약초 공부를 하면서 밴드를 많이 접하고 하면서, 뭐 운영진도 해보고 막 다 해봤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밴드의 단점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만든 법칙과 그 사람들이 만든 규율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만 돌아간다는 거. 마녀 사냥이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자르면 자를 수 있다는 거. 정말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진짜 왜곡된 게 되게 많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진짜 밴드 활동하시면서 여러 이제 블로그라든가 하면서 약초 모임을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왜곡되고 음해하고 말로써 사람을 바보 만들고 이제 낙오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셋만 모여도 말이 많아진다고 하잖아. 그치. 그 몇백 명, 1000명, 10,000명 밴드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당사자는 몰라요. 나중에 가서 이제 들으면 난 거기 없어. 그럼 말 돌리다가 잘리는 거야.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왜곡하고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 말이 말을 만든다고 하듯이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피해자도 많이 봤고. 예를 들어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약초를 막 나눠줘요. 나눠주고 판매를 또 해요. 집도 짜갖고 판매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산을 못 타. 그래? 산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하고, 또 이 사람한테 또 고마운 걸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받아서 이 사람 주고, 이 사람한테 받아서 이 사람 주고 하면서 뭘 해가지고 칡즙이라든가 그런 거를, 진짜 안 좋은 거를 딱 내가 만든 것처럼 해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산을 타지만 산삼 캘 때 산삼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삼이니까 좋은 거예요. 천종이니 지종이니 자연삼이니 야생삼이니 인종삼이니 사냥삼이니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구별하려고 보면 알겠죠. 하지만 저희 삼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연삼이라든가 인용산 같은 경우는 군락을 형성합니다. 하나만 심어놓겠어요? 엄청나게 심어놓죠.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새들이 씨를 물어다가 또 어디 군데군데 떨겨서 진짜 몇십 년이 되면은 그때 돼서 이제 또 새로운 삶들이 발견되고 하면서 이제 연식이 된 삶들이 또 이제 나오죠. 모든 약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도라지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산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약초를 캐는 모습을 찍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도라지를 캘 때 산도라지 있잖아. 그럼 내 산행팀들을 다 인솔해서 갔어. 도라지가 있어. 초보자니까 그냥 곡괭이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알지 어떤 느낌인지. 다 끊어져요. 근데 그거는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초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약초를 그 몇십 년 된 최소 막 수년 동안 자라온 약초를 대하는 그 자세가. 왜냐면 소중히 달아서 얘가 이렇게 자란 만큼 소중히 거둬서 소중하게 쓰는 게 약초인데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고서 막 찍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약초를 캐는 영상을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잘 캐도 어느 분은 또 그걸 보면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모르시는 분은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캘 수 있구나 배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 하지만 너무나 호불호가 강한 게 약초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리딩을 한다. 예전에 우리가 봉화 갔을 때 그 우리 고모님 현숙이 누나 저희 그 산행팀의 고문으로 계시는데 누님이 이제 리딩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 지역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 리딩을 하는 사람들은 산행팀을 짜겠죠. 예전에 우리 여기서 모임할 때 제 산행팀이 왔을 때 조를 나누잖아요. 맞아. 조를 나눴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약초를 잘하는 사람을 3명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그 잘하는 사람 밑으로 조를 짜겠죠. 뭐, 4명, 4명씩 조를 짜갖고 다 흩어지겠죠. 자, 심산행은 A조, 아니 뭐 음양과학이라든가 다른 기타 잠약초 캐는 거는 B조, 뭐 C조는 뭐 목적산행, 아니면 뭐 그냥 자율산행 다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솔을 하는 조장이라든가 리딩을 하는 그 리딩 주체자는 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못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같이 가는 사람 입장이고 못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인솔자는 어떻게든 뭐라도 해갖고 내가 못 가져도 그 사람들이 좀 가져가게끔 해주는 게 그게 정말 심적인 부담이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멀리서 오셨고 또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라는 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룰이에요. 그 욕심이 사람마다 다 있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욕심을 갖지 않고 온 사람들 어떻게 하나라도 좀 해줄까 하고. 근데 아마 약초 초보자분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겁이 나요. 내가 피할 등산도 마찬가지잖아. 앞서가는 사람들은 쭉쭉 치고 가는데 나는 산을 못 타는데 뭐 야 이쪽 둘러보세요 하면 둘러볼 시간이 어딨어. 사람 따라다니기 바쁜데, 올라가기 바쁜데. 그러면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이거 캐 그러면 그때 캐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벌써 올라가면서 지치는 거야 산에. 지치는 게 뭐냐면 심적 부담이야. 내가 피해는 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못 가지 않을까. 나도 뭐 그런 느낌 알죠. 그러면 정말 지치거든요. 똑같은 산을 타도 정말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저도 산을 다 이제 배우면서 그걸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거나 제가 조를 짜가지고 올라갔던 제가 뒤에 갑니다. 저는 좀 천천히 가려고 해요. 왜냐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딱 보이잖아. 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은 다 찾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안 떠나요. 그래서 못 찾으면은 거기 어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찾아. 그러면 본인이 찾아갖고 본인이 캐요. 그 뿌듯함. 또 캐봐야 빨리 늘어. 내가 그랬잖아. 이게 안 보이거든. 근데 내가 캐봐야 몇 개 캐봐야 아 이게 그건가? 정도는 알 수 있거든. 그치. 우리 형이 또 도라지 이제 아시지. 누수미가 종류가 잘 찾더라고. 너도 산삼 또 마스터 했잖아. 산삼도 올해 또 이제 마스터 했고. 너무 겸손이 없네. 아니야, 그렇게 이제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좀 더 나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산삼의 각 부위의 명칭, 그리고 산삼을 다루는 법과 먹는 법,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성인 이제 뭐 산삼도 한 돈이 있고 한 양이 있어요. 금이랑 똑같아요. 성인 기준으로 몸무게를 따졌을 때 얼마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삼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드시는 게 아니라 저녁에 드시는 거예요. 주무시기 2시간 전에. 그리고 산삼도 음식이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어. 보통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산삼은 딱 자고 일어나서 공복에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치, 아침에, 그치? 아닙니다. 주무시기 전 2시간 전에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뇌두. 자, 뇌두를 말씀드릴까요? 뇌두는 먹는 게 아니다. 뇌두는 독성이 있다. 뇌두는 먹는 게 아니고 뒀다가 말려서 먹어라. 아닙니다. 산삼 뇌두는 먹으면 열이 오른다. 열이 확 난다. 우리나라 인삼이 그 특산품이죠. 우리나라 어디 가도. 인삼 같은 경우는 열이 확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인삼엔 뇌두가 없습니다. 맞아. 인삼은 뇌두가 없어요. 산삼의 뇌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낮춰주고 열이 없는 사람은 열을 좀 어느 정도 올려줘서 그거를 갖다가 딱 잡아주는 역할을 뇌두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두를 먹어야 됩니다. 뇌두를 먹는 게 좋아요. 처음 알았다, 네. 나도. 뇌두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두는 독성이 있으니까 먹지 마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2시간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저녁을 먹어야 되겠죠? 예. 점심 간단하게 먹고 저녁 같은 경우는 산삼이랑 궁합이 안 맞는 그 음식이 있어요. 모든 음식은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있듯이. 자, 돼지고기 아닙니다. 닭고기도 아닙니다. 된장도 아니에요. 먹을 게 뭐가 있냐고요? 산삼 먹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미음. 소고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과식을 하면 안 돼요. 산삼은 뭐 흰 죽이라든가 그런 약성을 제대로 보시려면 흰 죽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녁 때 드시고 그래서 가볍게 드시고 포만감 느끼지 않게 그런 다음에 양치를 하시고 입을 충분히 헹궈 주신 다음에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산삼을 그대로 말아가지고 입에 넣으시고 오래오래 씹으세요.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씹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산삼이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꿀입니다. 아, 네. 갈아서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삼을 씹기가 힘들어요. 그럼 꿀에 재워 따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산삼을 빻아갖고 꿀과 섞어서 살짝 미운 술을 타세요. 그래갖고 딱 해갖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섬유질은 마시면 그대로 내려가겠죠.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면서 조금씩 삼키면서 그렇게 드시면 돼요. 오랫동안. 그리고 뭐 이제 치아가 다 고르고 괜찮으신 분들은 내가 산삼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씹어 먹는다. 입에 넣고 꼭꼭 씹으세요. 오랫동안. 한참 씹으십시오. 나왔어 할 정도로 계속 씹으세요. 씹으시다가 이제 삼킬 때까지 삼키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글을 한번 하세요. 미운 수로 가글을 한번 하시고 그 물을 천천히 복용하시고 양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날은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한 양을 봐요. 이거는 뭐 다 틀리겠지만 몸무게 키로수 다 틀리니까 한 양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4뿌리? 4뿌리? 최소 4뿌리예요. 한 양을 했을 때. 보통 삶 같은 경우는 사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돈 반에서 2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양이면 거의 5뿌리 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산삼 무게는 뿌리만 갖고 정하는 거예요. 네드란 이파리가 아니라 뿌리를 무게로 정하고 값어치를 매기는 게 산삼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여성분 같은 경우는 2뿌리, 4뿌리를 먹는데 주무시기 전 2시간 전에 2뿌리, 그리고 아침에 공복에 2뿌리. 사람이 이제 자기 전에 2시간 전에 먹고 체내 흡수가 됐을 때 누워서 잠을 자겠죠. 그렇게 딱 누워서 이제 자면 모든 장기는 쉬잖아요. 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장기가 쉬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아침에 이제 2뿌리를 또 마주 드시는데 신체 활동이 이제 딱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소화장도 더 활발해지고 땀도 흘려야 되고 이제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일터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소화가 빨라요. 흡수가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은 배고프잖아요. 공부를 해도 배고프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고 체내 모든 장기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만큼 흡수가 빨라버려요. 그래서 아침에는 삼을 안 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입에 넣고 몸에 들어갔을 때 천천히 편안하게 퍼지라고. 천천히 흡수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무시기 전 2시간 전에 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사실 갑자기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었는데 물론 저희가 삼을 캐고 다니고 있지만
어느 분한테는 정말 뭐, 아유, 애들이 참도 모르고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뭐 장례 하나 캐왔네. 사양삼 하나 캐왔네. 아니 뭐 인종삼 하나 캐왔네. 뭐 부터 해갖고 되게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산삼은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에게 있어 산삼은, 상품성이 아니라, 금전적인 값어치가 아니라, 그냥 산이 주는 항상 감사함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이제 위해서 먹일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진짜 보람이자 감사함이죠. 중요한 건 그거 같아. 우리가 어쨌든 산에 올라간다는 자체는 거의 녹초가 된 정도로 산을 타잖아. 그러면 이런 정성 자체도 난 약성에 포함될 거라고 봐. 그쵸. 그게 약성이에요. 산삼의 약성 50%라면 정말 우리의 땀과 마음과 그리고 그걸 삼삼을 드리는 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해져야 100%가 되는 거지. 그걸 뭐 진짜 산만 갖고는 논할 수가 없다고 봐요. 약초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취급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누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저희가 약초만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약초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그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약초 전문 채널은 아니지만, 그치. 현지니까, 산이니까, 좋아하고 또 제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좋아하는 것들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봄에 나오는 건 구패삼, 여름에 나오는 이제 뭐 삼캐다 가을에 이제 뿌리도 영양분을 끌어모으는 황절삼, 오행, 각구, 삼구, 사구, 오구, 육구, 칠구, 뭐 진짜 8구까지 많죠. 뭐 동자삼부터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약초이만큼 장난질도 심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다르다는 거. 그거는 근데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은 꼭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됐고, 산행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경관, 이렇게 즐겁게 이쁜 산, 그런 것들 함께 봐주시는 약초 그 전문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100%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신 분들은 또 다르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나와 다를 뿐이에요. 나와 다른 분이고. 다른과 틀림은, 그러니까 다르다와 잘못됐다, 틀림은 구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 그렇죠. 근데 보통 대부분 약초라는 게 되게 막 강하다 보니까 내가 다르면 저 사람 틀린 거야. 나와 다르면 넌 틀렸어. 그게 아니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약초라는 게 진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저희의 견해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저와 다르실 수는 있지만 나와 다른 당신이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합니다. 저희는 그렇고요. 산삼을 좀 그 캐놓은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놓고 딱 이렇게 좀 설명을 다 드리면은 더 좋은 영상일 수 있었을 텐데, 또 부모님 다 이게 또 드시라고 드리고 해서 사실 저희는 못 먹어요. 약초를 캐면은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요. 줄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 캐 드려야겠다 해서 아버지 어머니 딱 드릴 것만 캐면 다행인데, 한두 뿌리 더 캐잖아? 그럼 또 아버지 어머니 말고 드릴 분이 생겨. 생각이 나거든. 그럼 우리 입으로 안 들어가. 약초를 캐는 사람들은 약초를 안 먹어도 건강합니다. 왜?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가니까. 그래서 약초를 안 먹어도 건강한 게 약초를 캐는 사람들입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다뤘는데, 글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와 그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산행, 산을 사랑하는 산행, 산을 존중하고 아끼는 산행, 안전에 이유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산행, 그런 약초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저는 겪어봤으니까요. 정말 초보로 약초를 공부하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약초라서 진짜. 그리고 또 사람 간에 또 어떤 그런 장난질이 심한 게 약초라서 또 약초가 또 사람을 이거 약초를 갖고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 중에 특징 하나 있다. 뭐? 약초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초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의 가족과 때로 나와 내 주변에 누군가 아파. 그걸 이용해. 와, 얼마나 고마워. 나 약초 일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막 주고, 팔고, 하면 좀 뭐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어. 그치.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몇몇 분들, 진짜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몇몇 분들 때문에 약초계가 욕을 먹고 약초하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게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나 몇 명의 문제야? 있어. 나는 우리 대한민국 약초계에 정말 진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몇 명 알고 있지만 진짜 그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아유, 충분히. 다는 공감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인사드릴까요? 자, 우리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꼭 한번 얘기는 하고 싶었어. 잘했어.